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추세 상승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KB부동산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친절한 부동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청약 매니저님, 우리 한진 매니저님을 모시고서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네. 청약 코너를 담당하면서 청약 매니저로 활동했던 네, 한진이라고 하고요. 매니저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더라고요. 청약의 전문가. 안 보신 거 다 전문가. 아는데 또 자꾸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든든하고요. 아마 우리 KB부동산 TV 독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알찬 정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자, 한번 친절한 부동산을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친절한 부동산은 이제 주간 월간 단위의 부동산 이슈와 가격, 전망, 그리고 거래량 등 최근에 어떤 부동산 이슈들을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저희 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속 시원하고 친절하게 답변 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친절하게 준비해 주시는 네, 거죠? 그래서 제목도 친절한 부동산.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부동산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와 이제 한진 매니저님께서 각각 이슈를 한번 선정해 왔는데요. 제가 뽑아온 이슈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값 꿈틀댄다. 그래서 잠실, 삼성, 청담, 대치, 토지거래구역을 또 연장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결국에 서울시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아, 네, 맞아요. 결국 이제 어떤 정부의 의지라고 좀 네.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가 안정을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그래도 약간 사익의 어떤 재산권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언제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네. 최근 것만 알아가지고. 네, 이게 아마 네. 우리 한진 매니저님 태어나시기 전인. 아, 네, 아주 예전인. 60 몇 년, 70 몇 년. 아, 네네, 맞아요. 1979년도에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정 박사님은 태어나셨나요? 제가 그때? 그때 응애응애 하던 시절이라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금이 풀리잖아요. 네. 그래서 집가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이제 집값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 가격 자체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심권에 처음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한 겁니다. 언제 지정을 했냐면요. 바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얼마 안 만들어진 거예요. 됐네요. 네. 네. 아마 2020년대 네. 기억하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6.17 정책에 의해서 그때 대치, 청담, 삼성,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한 거예요. 이제 도심지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부동산 허가 구역을 묶는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씩 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의 신고가들이 계속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2021년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4월에 이제 압구정 그리고 성수,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 예전에 이제 추진했었던 르네상스 이제 2.0, 네, 이제 이거를 한번 또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을 좀 계획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묶었었던 그런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상황이 좀 다르죠.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수요 자체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쪽 지역은 송파나 강남 일대는 약간 반등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최근에요. 많이 반등했죠. 상승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상승이 실은 정부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도 못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풀어야 될지에 대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고놓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미 묶여 있었잖아요. 지금 네. 연장된 거니까. 네. 근데 묶여 있었는데도 이미 그 지역은 집값이 상승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네. 충격적인 건 네. 최근에 이제 음마 아파트가 네. 경매가 네. 하나 낙찰이 됐는데요. 그때 무려 26.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45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바로 직전 실거래가를 보면 24.3억이에요. 그러니까 24억인데 낙찰이 오히려 경매에서 26억이 된 거죠. 아, 근데 경매도 실거래 할 사람이 받아가야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래서 아. 바로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 의무 자체가 없기 없어서 때문에 그래서 좀 경쟁이 네. 일반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보다 오히려 2억 2천만 원 더 높게 지금 낙찰이 된 거죠. 거꾸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만약에 풀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2, 3억씩은 바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 같은 부작용이 우려가 돼가지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못 푸른 것 같아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필연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실은 뭐 굉장히 안타깝게도 잠실 삼성을 묶잖아요. 근데 묶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도곡동이나 뭐 신천동의 어떤 파크류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정작 묶여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좀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섣불리 풀렀다간 뭐 2, 3억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바로 폭등을 할 테니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고민스럽기 때문에 약간 계속 딜레마일 것 네, 그래서 지금 풀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번에 못 풀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못 풀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조금 다시 상승하는 국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서울 뭐 부동산 정보광장에 거래량을 한번 봤는데요. 보통 5월, 6월이 비수기예요. 역사적으로 87년도부터 그 시계열을 한번 놓고 본다면 상승률이 가장 적었었던 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 지금 거래량이 지금은 한 2,900건 정도인데 한 15일 정도 지금 신고 기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4월 달보다 조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물론 뭐 평균 거래량인 뭐 6천 건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지금 꾸준히 뭐 2천 건, 3천 건 계속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추어 가격도 지금 급매물은 아마 지금 서울권에서는 거의 사라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전체 시장 자체는 지금 아직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똘똘한 한 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매도를 하고 핵심 지구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이런 서울 지역에다가 지금 부동산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매수도 또 갈아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서울에서도 팔고서 또 강남으로 옮겨 타는 이런 수요가 많아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강남 그리고 송파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근데 약간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남 맞아요. 쪽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강북 네네. 쪽은 약간 아직 조용하거든요. 아직 조용하죠. 네. 조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급매물 자체는 거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소진되어서.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에 수요자별로 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고민 크죠. 그러니까 네.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하느냐 네. 이것도 고민일 거고 네, 네. 1주택자더라도 상급지 갈아타기 강남권으로 가고 싶은 수요도 있고 할 건데 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이런 네. 시기에는 네네. 그렇죠. 아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기사나 이런 뉴스를 보시면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조급해요, 조급할 마음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전체 시장에서 일부 강남, 송파 그리고 과천, 동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상승을 했고요. 일부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하락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으로 상승의 그 모멘텀이 올라가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추세 상승으로 갈지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서울권에 뭐 주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제는 서서히 매수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박사님 아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상승하는 지역은 일단 서울과 이제 광역시 위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지역은 그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을 때 그 규제 지역을 이렇게 계속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묶었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기권에서는 이제 동두천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보통 그 수요가 좀 주거지 수요가 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선 많이 효과로 올랐었죠. 올랐었던 네. 지역들, 그런 지역들, 그리고 지방 소도시 부분들은 수급이 무너진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아마 이번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전세난뿐만이 아니고 어떤 금리 그래도 인상 자체가 굉장히 그 파고가 높잖아요. 그 유지되는 그 높은 금리에 의한 그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광역시는 대구랑 대전 쪽은 아직 예, 대구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쪽은 뭐 많이 뭐 오르기도 했지만 수급이 일단 무너졌어요. 근데 대규모 공급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급등기에 많이 올랐던 지역 위주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철저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 자체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화랑기에는 보통 건설사들이 이제 공급 물량들을 좀 많이 해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입주 물량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부에서 집값 띄우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좀 손질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등기 여부까지는 표시가 안 됐었는데 네. 호가 띄우기용으로 허위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뭐 의구심이 좀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래했다가 뭐 한 달 뒤에 취소하고 네.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아예 등기까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추가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좀 수정해서 보완하는 거에선 찬성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내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현장에서는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고 등기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실거래는 실거래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좀 입력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입력의 과정이 그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한테 의무를 또 부과하면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법원의 등기 로직 자체를 신고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등기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신고의 이제 등기 여부까지 확인이 되는 그런 로직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호가 띄우려고 거래했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쵸, 내가 마음이 실수를 할 수도 변해서 있죠. 네. 네, 매수하려고 했는데 네. 한 뭐 열흘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구별을 해낼 수 있을지가 좀 네, 맞아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내는 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매수 계약을 할 때 실거래가를 요즘 다 보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이 가격이 됐네? 그럼 나도 이 가격에 살 수 있어라고 보통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 허점을 바로 노린 겁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는 간단하니까 신고하고 취소해서 이제 그 거래를 이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좀 악용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등기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제 추후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뭐 철퇴를 가해서 사후적으로 좀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문화 자체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 초에 이슈가 됐던 이유가 그 광교에 네. 광교 중흥 S클래스라고 그게 2021년 8월에 18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썼는데 1년 4개월 지난 후에 이거 거래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약간 이제 네, 그런 맞아요. 네네. 호가 띄우기용 아니었느냐. 네. 너무 기간이 1년 이상 지났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가 좀 많았죠. 압구정에서도 실은 그 54억 거래가 1년 뒤에 또 다시 취소됐다가 신고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정상 거래인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악용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분은 뭐 손질을 정부가 해야 되는 손질해서 거 조금 네.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보다 보면 없어졌다가 막 네, 들쑥날쑥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랑 연동이 돼서 없어지는 거다라고 네.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다 보면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백 건씩 사라질 때가 있으니까 좀 볼 때 네. 약간 혼동이 되는데 네. 사라진 거는 왜 사라졌는지 어떤 거래가 삭제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철퇴를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철퇴. 네. 좀 네. 철컹철컹. 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차츰 없어질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제가 뽑아온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온통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죠?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 전세 사기 아, 네, 전세 사기. 관련한 걸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기사 한번 살펴보면 전세 사기 특별 단속 10달간 3,000명 잡혔다. 철저 신속 수사. 아니 전세 사기 네. 특별 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이 3,000명이라고요? 네, 3,000명이나 된다고 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8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한 10달간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2,895명을 검거하고 구속된 인원은 288명인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이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그 피해자들이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층에 좀 피해가 집중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 10명 가운데 5명 정도 꼴로 2030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그 청년층의 피해가 네. 많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 전세 얻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뭐 빌라나 오피스텔, 네, 뭐 이런 오피스텔을 위주로 많이 얻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 뭐 4050 연령대보다는 좀 전세에 대한 거래 경험이 아직 적잖아요. 그런데다가 전세 사기 수법이 최근에 되게 다양해지고 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좀 찾아내기가 눈치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유형을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번에 국토부가 이번 수사 결과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또 피해 접수 등을 해서 의심 사례를 1,322건을 적발을 했는데 유형화를 좀 해보니까 네네. 악성 임대인이거나 컨설팅 업자 같은 이제 배후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해서 편취했거나 아니면 불법 감정이나 중개 등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추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건축주나 그 네. 임대인이 이제 모집책을 모집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아예 팀이 네. 돼가지고 그냥 네,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적으로 거군요. 하는 건데 국토부가 이제 실제 발표한 사기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대 임대 사업자 A 씨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뭐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라고도 네,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한, 네. 이런 오피스텔을 아예 물색을 하게 한 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뭐 29채 정도를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인 네, 네, 네.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이제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A 씨가 이 산 것들은 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았기 때문에 매수할 때마다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1억이다. 1억의 어떤 오피스텔인데 그 보증금을 1억 1천에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허그 보증까지 한 네. 거죠. 안심해서 하면 결국에는 요거를 중개한 사람과 이거를 매수한 사람은 1,000만 원을 서로 나눠가지게 되는 거고. 매수한 사람. 네, 매수한 사람도 왜냐면 1억으로 매수한 다음에 1억 1천의 전세 보증금을 주면 1,000만 원의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1,000만 원을 서로 나눠 가지는 이런 구조에 우리가 옛날에 뭐 풀필 투자, 풀필? 네, 풀필 투자, 플러스 투자. 네. 전문 이제, 용어 나오시. 네, 그런 용어로 이제 불렸었던 맞아,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 맞아요. 지금 더 네. 막 이렇게 네, 많이 나오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투자를 안 하면 정말 바보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결국에는 그 차익만큼 돌려줘야 네. 되는데 이제 못 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두 채 사는 게 아니고 뭐 100채, 200채씩 사니까 이게 너무 좀 심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서 전세 사기, 도덕적 행위나 네, 뭐 다.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이런 구조적으로 되게 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번 단속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했는데 내 아이고. 자본은 없는 아이고, 네. 갭 투자 조직이 한 10개 정도가 네. 만 채요? 네. 심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수사 결과에서 눈길 끄는 대목이 있는데 검찰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 무리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자본 없이 무자본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로 네. 판단해서 수사하겠다라는 네.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유,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우리 매니저님이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잘하시네요. 사건 사고 이런 거. 네, 잘 다뤄주시네요. 든든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없나요?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내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나중에 그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보게 네, 되면 나와 있죠. 그 전입과 이제 네. 하게 될 때 그 전에 저당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뭐 한간에는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것도 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계약 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중간중간 계속 열람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네.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추가로 막 맞아요. 근저당권 설정하는 맞아요. 경우 있잖아요. 추가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네. 오전에 임대차 네. 계약을 체결하고 오후에 그냥 매도 계약을 네.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사장한테 명의가 명의를 바뀌기도 넘겨버리고 이제 연락 두절.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는데 나중에 2년 뒤에 연락해 보니까 서로 다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어제 뭔가 제 피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홍조가 막 올라와서 피부과를 아이고, 갔다 네. 왔는데 네. 뭐 이렇게 그 의사가 좀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 뭐가 뭐 이슈예요? 라고 얘기하시길래 전세 사기 때문에 말이 많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자기도 의대생 때 사기 전세 당했어요? 사기 당했다고 하시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케이스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도 당하네요. 그러니까 의대생이니까 오히려 더 몰랐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좀 네.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경제, 부동산, 어떤 등기와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네, 조금 그러니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 얘기 나오니까 남일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이제 뭐 확정일자도 늦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돌려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입과 확정일자는 바로 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지 그 채권이 이제 물권적인 효과로 변하니까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보증금이 안전한지 파악하려면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 이제 보증 반환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변 집값 시세에 대비해서 이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유형이 빌라나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이쪽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네네. 이 빌라 쪽에서 피해가 좀 컸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고 이제 거래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네, 있어서 가격을 네. 딱 확정하기가 좀 쉽지 아파트보다 않죠.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특히 전세가율까지 내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정도 보증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위험한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참고하실 만한 앱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정부가 좀 네. 발빠르게 대처를 네네. 해서 정부에서도 그 허그에서 안심전세 앱이라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는 준공 후 한 달 후의 시세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새로 지은 빌라의 준공 한 달 전 시세 정보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빌라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 KB부동산 앱에서도 좀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휴사인 공감랩에서 하우스머치라는 그 빌라 추정 시세를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네. 여기서 한번 이제 조회를 해보시고 AI 가격 모형으로 네. 이제 추정 네. 시세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정 시세 대비
대비 내가 실제 전세 얻으려고 하는 보증금이 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산해보면 전세가율을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활용해보시면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한 몇 % 정도로 좀 보면 안전할까요? 60% 60%? 정도 선으로 많이 얘기는 하시는데 네네. 2억의 어떤 추정 가격이라면 한 1억 2천까지 보증금을 하고 네. 나머지는 반전세로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외에도 이제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 미리 또 체크해야 될 게 좀 있나요? 네, 임대인이 세금을 밀린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네네네.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왜냐면은 실거주나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내가 갖췄는데도 전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금 체납한 거가 안 안 나오죠.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납세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뭐 내가 지금 약간 불안하면 이거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계약 체결 전에 이제 꼼꼼히 체크를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전세 계약 후에도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아까도 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으면 그 바로 당일날 네네. 관할 주민센터를 가셔서 네, 임대차 신고하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셔야 네. 이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거고요. 중요한 거죠. 네,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 네. 조금 내셔가지고 당일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약 체결한 뒤에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등기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그 등기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또 네. 제공하고 있죠. 네, 저희 KB 부동산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고 국민은행 KB 스타뱅킹 앱에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희망하는 주소를 자가나 뭐 전월세 구분 없이 입력하실 네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소를 3개까지 등록해 놓으면 그 해당 부동산에 이런 등기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푸시 알림으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좋다. 네네. 네,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면 KB 스타뱅킹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네. 집주인이 바뀔 때 알려준다는 그렇죠. 거죠. 명의 변경. 알림으로. 네. 네. 아유, 그럼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네네. 좀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허그. 네. 보증기간이 되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 전세번안 보증에 가입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계약인지 아닌지 사전에 미리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뭐 보증보험 반려 시 계약은 무효로 무효로 한다. 한다. 네네. 네, 라는 특약 정도 넣어두시면 나중에 반려될 경우에도 네, 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특약사항까지 또 꼼꼼하게 네. 알려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친절한 부동산을 진행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저희 두 분의 어떤 케미가 좀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네. 조회수가 네, 조회수가 이제 네. 말해주겠죠. 네. 근데 뭐 조회수에 연연히 하지 않고요. 네. 저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좀 정보가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궁금한 부동산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 쪽 댓글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정 박사님이 또 친절하게 네, 준비해 주실 거니까 댓글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